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아르테타 아스날의 전술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부터 국내 축구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인 그라운드 빅4과 협력해 데이터를 활용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입니다. 라인업은 최근에 계속 나온 4-3-3 라인업을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의 패스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짐첸코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에서 알 수 있듯 패스맵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케티아에게 연결된 선 자체는 많지 않으나 은케티아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스날의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었죠. 다음에서 보이는 은케티아의 히트맵에서 그 과정을 명확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빌드업 구조부터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경기 테나의 맨유도 수비적으로 체계성이 잘 잡힌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볼란치를 두는 4-1 빌드업 형식으로는 맨유의 전방부터 시작되는 압박을 벗어나기엔 어려웠습니다. 이에 4-2 빌드업을 기본으로 웨데고르까지 내려와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스날의 전후반 평균 포지션의 맵을 보면 진첸코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후반으로 갈수록 진첸코가 자카보다 더욱 센터서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에 자카는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빌드업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는데요. 미들서드 부근에서 진행되는 빌드업 과정에서 베나이트는 후방 쪽에 위치해 비대칭 3백을 만들고 파티와 함께 중원 쪽 패스 거점을 만드는 선수가 자카가 아닌 안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간 진첸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카는 이때 측면으로 벌어져서 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아스날은 후방에서부터 중앙까지 다양한 빌드업 매트릭스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스날의 빌드업 중에 또 하나의 강점은 3자 선수를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을 잘 풀어나가는 것인데요. 다음처럼 마갈랑이스가 진첸코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내려온 마르티넬리에게 먼저 주고 이 패스가 가는 시점을 트리거로 진첸코가 안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진첸코는 앞에 공간이 있는 상태로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맨유가 다음처럼 근처 패스 거점 선수에 대한 마킹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는 웨데고르는 좋은 패싱 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죠. 다음으로 아스날의 후반 빌드업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구조는 대부분 두 선수 이상 등을 진 상태에서 패스를 받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등을 지게 되면 M자의 구조로 패스길을 만들 수 있기에 맨유 선수가 전방부터 체계적으로 1대1 마킹을 들어가더라도 압박을 풀어나와 진첸코에게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3자 패스의 과정은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 빌드업 과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마킹 수비를 달고 나가고 빈 지역으로 마르티넬리가 내려와서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올라간 마르티넬리는 다시 자카에게 주고 자카는 사카에게 전개하면서 이제 높은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역시 패스 거점에 대한 수비가 이뤄지고 있을 때도 진첸코도 미드필더로 뛸 만큼 좋은 패싱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에 반대로 전환하는 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다음 그래프는 아스날과 맨유의 어태킹 서드 지역에서의 공격 진행 방향입니다. 보시면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의 공간을 고루 활용한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후방 빌드업에서는 M의 매트릭스 구조를 활용했다면 공격 지역에서는 W의 구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W 구조로 선수들이 박스 근처에 위치하게 되면 박스 안의 선수가 수비에 의해 막히더라도 대각선 바로 뒤에 중거리 슛 혹은 킬패스를 찌를 수 있는 공격 옵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사카가 프리하게 들어가는 웨데고를 활용했다면 더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진첸코와 자카는 서로 스위칭을 유기적으로 가져갔을 뿐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빌드업 상황만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진첸코의 터치맵과 패스맵을 살펴보면 확실히 패스를 전방위적으로 많이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볼의 소유권을 잃은 터치나 미스는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볼 소유에도 강점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패스맵을 보면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향하는 패스를 많이 진행했음을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득점 장면을 살펴보면 좌측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진첸코가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보내고 안쪽으로 언더래핑하면서 마킹 수비를 끌고 들어오고 마르티넬리는 좌측면에서 소폭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주변 수비를 홀드시킵니다. 이때 측면으로 빠져있던 자카에게 전진 공간이 나오게 되고 그쪽으로 연결을 하죠. 자카가 크로스를 준비할 때 베나이트가 바람 마르티네즈의 시선을, 마갈랑이스가 루크쇼, 완비사카의 시선을 잡고 있고 은케티아는 완비사카 앞으로 돌아 들어가 헤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즉
박스 안의 선수들은 그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 선수들을 확실하게 홀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진첸코와 자카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다음처럼 박스 안에 자카와 웨데고르가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들어가 맨유 수비진을 안쪽으로 유지시키고 있고, 이때 진첸코는 좌측 하프스페이스로 올라와 프리한 슈팅 기회를 가져갑니다. 자카의 터치맵과 패스맵을 보면 자카가 좌측 하프스페이스 파이널 서드 지점에 패스가 확실히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즉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와 자카 자리를 메꿔주었기에 좌측면으로 빠지거나 공격 지역으로 들어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죠. 사카의 득점 장면 역시 박스 안에서 아스날 선수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던 것이 득점의 결과값을 만들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진첸코가 안쪽으로 올라 들어오고 자카는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볼 수 있죠. 이어서 아스날은 전의 설명처럼 공격 지역에서는 W의 매트릭스 구조를 자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박스 안으로 패스의 효과적인 투입과 많은 전진 패스로 이어졌고, 박스로 투입하는 패스는 공격적인 시도가 많기 때문에 미스된 패스가 많았지만 맨유와 박스 안으로의 패스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스날은 어태킹 서드에서 좌측과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시작한 전진 패스가 효과적으로 들어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W에서 아래 두 꼭지점에 위치한 선수가 역할을 제대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진첸코가 우측까지 이동해 웨데고르의 자리를 채워주며 W 매트릭스를 만드는 모습을, 마지막 득점 장면에서 트로사르가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며 수비수를 끌어들이고 진첸코는 이때를 트리거로 좌측으로 빠져 트로사르, 진첸코, 웨데고르, 은케티아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콤비 플레이로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아스날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점유율을 보면 전체적인 점유율은 56.7대 43.3%로 물론 적은 차이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아닌가 싶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점유율만 나타내는 필드 틸트의 데이터 값을 보면 대략 7대 3으로 아스날이 박스 안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결과를 많이 산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로우 블록, 미드 블록, 전방 압박의 수비 과정을 보면 로우 블록 때는 4-4-2로 내려앉아 수비하며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 길목을 우선 차단하고, 측면으로 패스가 갈 때 측면 미드필더가 나가서 압박을 시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미드 블록부터는 지정 선수에 대한 1대1 마킹을 통해 역시 빌드업에서 체계성을 갖춘 맨유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미드 블록 과정도 동일하고, 다만 측면에 대해 압박이 들어갔을 때 뒤에 있는 지원 선수가 하프 포지션으로 이동해 수비를 지원하죠. 공격에서 소유권을 잃어 빠르게 라인으로 복귀하는 상황에서도 이 1대1 마킹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 과정은 다음처럼 측면에서부터 좁혀 들어가며 압박을 시도해 측면에 대한 채널링을 하고 골키퍼가 반대 측면으로 패스를 하도록 유도해서 누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진했을 때는 다음처럼 1대1 마킹으로 붙어주고요. 후반전에도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빌드업에서는 압박을 풀기 위한 M자 구조 빌드업, 공격 지역에서는 W 구조로 공격 루트를 만들며, 이 과정에서 3자 선수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패스 앤 무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수비 과정은 로우 블록은 4-4-2로 중앙 길목을 우선 차단, 미드 블록부터 하이프레스는 1대1 마킹으로 맨유의 빌드업 전개를 어렵게 만들며, 최전방에서는 채널링으로 빌드업 과정을 한쪽으로 모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게임 내에서 전술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냉정하기 위해 체계가 잡힌 과정을 FM에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제 생각대로 만든 전술을 보여주겠습니다. 라인업은 밸런스와 에버리지 포지션에서 나온 모습을 고려한 비대칭 4-2-3-1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웨데고르를 전진 배치시킨 이유는 공격 시에 우측 하프스페이스를 자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먼저 성향은 지배형으로 기본 구조를 깔고 갑니다. 공 소유 시 폭은 그대로, 전개 방식은 후방 빌드업의 왼쪽 언더래핑을 켜주어 자카와 진첸코의 플레이 패턴을 만들어주고 패스 방식만 한 칸 내립니다. 어태킹 서드에서는 낮은 크로스, 침착골 찬스, 자유롭게 플레이하라를 통해 공격 루트 과정을 잘 만들어줍니다. 전환 시에는 역압박을 넣어주어 바로 압박 후 공격을 이어나가도록 가지고 있을 때는 따로 설정값을 두지 않습니다. 골키퍼는 후방 쪽으로 볼을 보내 빌드업 과정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소유권이 없을 때는 높은 수비 라인의 하이 프레싱을 위해 기준선을 올리고, 압박 실행은 더 자주, 골키퍼 긴 패스 유도키고 더 내려앉기로 수비 복귀를 잘 하도록 하고, 밖으로 유도해 측면으로 몰도록 해줍니다. 개인 지침으로 들어가 보자면 램스데일은 스위퍼 키퍼 지원 롤 정도만 주면 되고, 진첸코가 올라가는 쪽인 가브리엘은 공격형 수비 일반, 살리바는 커버를 주어 에버리지 포지션처럼 살리바가 최후방에 위치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가브리엘에게는 더욱 넓게 적게 슈팅, 살리바는 적게 슈팅 정도만 넣어줍니다. 토미야스 또한 빌드업 시 백스리 시스템 느낌을 살짝 위해 풀백 지원을 주고, 풀백 수비를 주면 더 느낌을 살릴 수 있긴 하지만
포지션 고수가 걸려 공격 시 공격 하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풀백 지에 게이지치 원격 마크, 적게 슈팅 정도로 1대1 마켓 시스템을 살려줍니다. 진첸코는 인버 윙백 공으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느낌을 살려줍니다. 지원보다는 공격이 공격적인 슈팅 시도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게이지 치면 원격 마크, 적게 슈팅 정도만 걸어주면 됩니다. 파티에게는 조금 우측으로 배치해 dim라지를 주었고 에버리지 포지션과 패스맵을 고려한 배치입니다. 실제 장면에서도 4-2 빌드업 때 저 위치에 서기도 하고요. 하지만 역시 주도하는 게임에서는 4-1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게이지 치면 원격 마크, 적게 드리블을 넣어줍니다. 자카는 메잘라지를 주고 공을 주면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 진첸코와 조합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기에 지원 역할을 주었습니다. 게이지 치면 원격 마크, 적게 슈팅을 넣어줍니다. 외대고르에게는 점플매지를 주었는데 공을 주니 너무 공격에 치중하는 느낌이 강해져서 지원 역할로 변경했습니다. 게이지 치면은 엄격 마크, 공격 템포 조절, 포지션 자유를 넣어주면 됩니다. 트로사르와 사카는 인버윙 공을 주어 측면 넓게 시작해 박스 타격 역할까지 가능토록 해줍니다. 빌드업 시에는 넓게 벌리도록 더욱 넓게와 엄격 마크를 부여합니다. 은키티아에게는 내려와서 지원하는 플레이 더하기 압박형 플레이를 위해 압박포 지를 주었는데요. 공격이 너무 안 풀리다 싶으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압박포 공, dim라지 등으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게이지 침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전술 설정은 마무리했는데요. 실제로 성적을 내시고 싶으시다면 진첸코 쪽이 너무 뚫린다 싶으면 한 칸 내려서 운영, 공격이 안된다 싶으면 은키티아 공격 역할, 윙어 중 한 명 지원 역할, 자카 메잘라 공 혹은 중미지, 토미야스 풀백 공 등 유동적으로 공격과 지원 역할을 바꿔주시면서 플레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전술 설정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요. 패스 맵을 보면 어느 정도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이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간단한 하이라이트 영상 몇 개를 틀고 마무리하겠습니다.